네트워크는 요즘은 옛날 다단계랑 달라요. 요즘은 네트워크 하는 분들한테 다단계 하잖아라고 기분 나쁘다 그러잖아요. 엄밀하게 다단계와 네트워크는 한국의 그 사전 정의로도 다르게 돼 있거든요. 다단계는 뭐냐? 즉 내가 어떤 판매를 계속해서 시켜야 돼요. 계속 판매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판 개념이 어떻게 보면 다단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근데 네트워크는 뭐냐면 자가 소비예요. 요즘에 말한 네트워크는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파는 게 아니라 나는 자가 소비를 하고 내가 썼던 그런 좋은 걸 정보를 전달하는 게 네트워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네트워크 일을 한다. 근데 네트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네트워크를 결정하더라도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내가 어떤 이 회사를 정했는데 이 회사가 1년 후에 3년 후에 망해버리면 저는 의미가 없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한테 어떤 보상을 주는지. 가장 중요시하게 느끼는 게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리웨이라는 회사는 첫 번째, 제가 회사부터 얘기하면요, 한국에서는 너무 안 좋아요, 이미지가. 자, 첫 번째, 불법이라고 나오고요. 왜? 한국에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최근에 1월 14일입니다. 2020년 1월 14일 날 이 회사의 제품이 누군가가 들여오다가 밀수로 적발됐다, 이런 뉴스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즉 한국에서는 이미지가 너무나도 안 좋은 회사다, 이 리웨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이 밀수라는 단어와 불법이라는 이 두 단어를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2008년도에 오픈한 회사입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 오픈했지만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까지는 그것보다 5년이 더 앞서서 준비를 했어요. 즉 2003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2008년도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한 회사입니다. 이 리웨이라는 회사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싱가포르에는 방문 판매로 등록되어 있어요. 이유는 싱가포르는 네트워크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에 지금 벌써 4번을 벌써 짧은 3개월 만에 4번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 싱가포르는요, 법이 너무나도 강해요. 즉 길거리 지나가다 껌만 씹어도 걸리면요, 태형이나 벌금이 엄청나게 세요. 그러니까 제가 싱가포르에 가본 느낌은 정말 깨끗하다. 그 더운 나라와 습한 나라에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가 없어요. 그만큼 배수관부터 시작해서 도시 자체를 완전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 모기, 파리가 없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나라는 관리도 잘할 뿐더러 법적으로 너무 강하게 모든 걸 다 걸어놨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렇게 젊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 되게, 왜 싱가포르 동남아고 뭐 무슬림 국가다 그러면 좀 막 폐쇄적일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렇더라. 가보면 진짜 짧은 뭐 치마에 바지에 그냥 여자들은 밤 11시 12시 막 돌아다녀요. 근데 성범죄든 뭐든 그런 범죄가 없어요, 그 나라. 왜? 걸리면 거의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법이 강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정말 치안이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이런 리웨이라는 회사는 네트워크가 금지된 나라에 방문 판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법이 엄격하고요. 먹거리에 대해서 장난치면 무조건 다 그냥 엄청난 벌을 받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이런 불법이라든지 이런 밀수라는 단어를 어떤 쓰는 제품에 대해서 회사가 오픈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리웨이라는 회사는요, 싱가포르에서 여러 번 올해의 기업 이런 상도 받은 회사예요. 싱가포르에서. 그러면 이 회사는 한국에서는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받을지 몰라도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외국 지금 현재 오픈된 나라는 9개국이 오픈됐거든요. 9개국에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나라가 54개국이에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 나라 숫자가 딱 뜨는데 그 코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54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즉 54개 국가에서 지금 네트워크로 다 직접 구매라고 그러죠. 직구라고 그러죠. 온라인으로 등록해서 우리가 물건을 다 받을 수 있는 나라로 등록돼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회사의 제품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단일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2018년도에 1년 동안 올린 매출이 6조 8천억이래요. 6조 8천억. 근데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한국 네트워크 전체 시장의 모든 매출을 합하면요 5조 2천억이에요. 5조 2천억. 그러니까
한국 전체 1위가 아메이라는 회사부터 해서 수백 개의 합법적인 기업의 매출이 5조 2천억인데요. 이것보다도 한 개의 기업에서 올리는 매출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 그러면 그것도 이 중에 6조 8천억 중에요. 딱 두 가지. 실제적으로 한 가지가 저희가 이제 먹는 건강식품 특별한 제품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미스트가 있는데 미스트는 2018년도 기준으로 1,200억을 올렸어요. 1,200억. 그러니까 6조 8천억 중에 약 1,000억 정도만 여자들 화장품으로 팔렸고요. 나머지 6조 7천억 정도는 건강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의 단일 제품이다 라고 말을 해도 된다는 거죠.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하지만 벌써 지금 뭐 동남아 뭐 결혼이라든지 사실은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교육은 단일 민족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극소수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처럼 어떤 미스트 제품이 1,0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엄청난 매출이 이런 건강식품으로 올리는 단일 제품만 강조하는 회사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벌써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지금 아메이라는 어떤 그 네트워크 기업이 130개국 정도에 오픈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모든 오픈된 나라 1위는 아메이였어요. 근데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뒤집혀 버렸어요. 대만만 아메이가 아니라 리웨이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리웨이라는 회사가 오픈된 나라에서 꿈틀꿈틀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회사가 튼튼하다 이 말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만 오픈 안 됐으니까 불법이지. 근데 또 이렇게 제가 저는 호주에 살잖아요. 저는 분명히 호주에 사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밥을 한 끼 사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불법을 행했나요? 아니잖아요. 왜? 호주에 오픈 안 된 제가 한국 식당 와서 밥 먹으면 저는 불법을 행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즉 싱가포르는 합법인 회사예요. 제가 싱가포르에 물건이 필요해서 물건을 샀어요. 저는 불법을 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단어도 실질적으로 오픈을 안 한 회사지 불법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아요. 근데 인터넷에는 오픈을 안 했다라는 이유로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 불법 아닌데 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셔야 된다. 왜? 여러분들도 해외 나가면 다른 해외 가게 가서 선물도 살 수 있고요. 뭐 일본이든 가까운 나라 일본 가서도 뭐 기념품 하나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법 저지른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밀수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한국에서 그냥 약국 가서 구할 수 있는 건강식품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밀수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밀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마약이잖아요. 조직폭력배 마약. 이 마약 이거 그 사람들은 정말 조그마한 몇 그램이라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뭐 속옷에도 숨기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왜 하겠어요? 갖고 들어오면 가치가 있고 살 사람들이 있고 수요가 있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밀수라는 단어의 어떤 리웨이 퍼티어 제품을 1월 14일 날 175명이 적발됐고 33억 원치가 밀수로 해서 걸렸대요. 한국에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33억 원치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얼마나 제품이 좋길래 이걸 갖다가 몰래까지 들어오려고 하냐? 왜? 너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 세관에서도 세금 내라 라고 하다가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는 이 제품이 줄기세포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는 한국에서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니까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몰래 들어오다가 밀수까지 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밀수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악을 쓰고 들어오려고 하는 제품이다. 그만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불법은 아니다. 우리는 해외 친구다. 단 제가 세관 쪽에다가 물어봤을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필요해서 내가 직접 구매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대요. 사실은. 근데 이걸 갖다가 들어와서 유통을 해버리거나 팔아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인증이 안 난 제품을 파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꼭 이 퍼티어 제품뿐만 아니라 무엇이라도 한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유통을 해버리면 그거는 무조건 다 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2개 이하로 그냥 갖고 들어오면 자기가 먹는 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7개다. 내가 뭐 6개월치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무조건 이 사람들은 믿어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먹는 것만 어떤 증명이 되고 2개 미만이면 사실은 문제될 게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6개월치를 한꺼번에 한 사람씩 주문하다 보니까 그런 개수가 조금 문제될 수는 있다. 뭐 이런 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어떤 기사가 떴냐면 이 퍼티어 제품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바란다. 이런 게 보도자료로 나갔어요. 근데 많은 신문 기자들이 거기에다가 살을 더 붙여가지고요. 뭐 다른 나라에도 뭐 효능도 없었다라는 등 뭐 다른 나라에서 인증도 안 됐다. 이런 걸 갖다가 신문 기자들이 더 붙였대요. 제가 식약처에 알아봤던 내용이니까 식약처에서 보도자료 낸 건 어차피 한국에서 검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주의가 요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살을 더 붙인 건 기자들이니까 기자들한테 가서 따져라. 왜 우리한테 따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정성. 자, 이 안정성에 대해서 제가 따졌어요. 안정성이 왜 확보되지 않았냐고. 딴 나라에 다 들어가고 다 팔리고 있는데 그럼 딴 나라에서 승인 났다는 건 안정성이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식약처에서 줄기세포는 한국에서 먹는 거든 치료든 둘 다 아직까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퍼티어라는 이 리웨이 제품에 대해서 검사할 가치도 없고 검사할 필요도 없고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법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거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만약에 법이 제도가 개선되고 줄기세포로 뭐 식품이 됐든 치료가 됐든 막 허용이 된다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 우리 리웨이라는 회사에서 제품 등록을 한다 그러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무엇이든 다 불법이기 때문에 치료조차도 특별한 병과 특별한 어떤 병원에만 지금 허용이 되지 아무것도 허용된 게 없거든요. 근데 올 2020년 하반기부터 줄기세포 치료가 허용이 되잖아요. 하지만 전체 모든 병에 허용되는 게 아니라 또 특정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 법적으로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는 지금 못 들어온다, 검사할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알고 이 기사에 대해서 사실을 먼저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품. 아까 제가 계속해서 제품 얘기했지만요. 이 회사는 유일하다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유일하다. 뭐냐면 우리가 먹는 지금 이 퍼티아라는 캡슐 안에는요. 살아있는 줄기세포가 한 캡슐당 2,500만 마리가 들어가서 2,500만 마리. 자,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보통 한국에 가장 이제 줄기세포를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이오스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에 바이오스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뭐냐? 제가 만약에 무릎 관절이 퇴행성이 왔어요. 또는 허리 척추가 안 좋아요. 아니면 누군가 뭐 치매가 있어요. 기타 등등 어떤 질병에 대해서 척추에서 뽑아낸대요. 나의 성체 줄기세포를 뽑아내가지고 배양을 해서 1억 마리 셀을 배양해서 일본으로 수출해서 우리가 가서 주사까지 맞는 데 있어서 비행기 경비 이런 거 다 빼고요. 주사 한 방 맞는데 제일 싼 병원이 1,000만 원이래요. 그리고 가장 비싼 병원이 2,500만 원이래요. 1억 셀 맞는데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드는데 병원에서 항상 하는 말이 맞고 난 다음 얘기한대요. 한 번 맞아서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최소 4번은 맞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호주에 계신 아마 여기 사업하시는 분 알 건데 윤클레어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사를 맞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도 얘기 안 하다가 실컷 다 맞고 난 다음에 얘기하다가 한 번 맞아서는 아무 효과 없다고. 최소 4번은 맞으러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냐? 그분은 가서 주사 치료받는데 1,500만 원 들었대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을 써야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우리 제품을 만나고 지금 먹고 계시잖아요. 즉 7통 먹는데 330만 원이란 말이에요. 330만 원. 근데 우리는 이 7통 안에 한 통당 60개의 캡슐이 들어있거든요. 60개? 근데 4개 캡슐만 먹어도 우리는 1억 셀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주사 치료를 맞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거기는 이 4알 먹는 거랑 똑같은 걸 거기는 거의 1,000만 원, 1,5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4알에. 근데 우리의 원가는 한 알당 한 10,000원, 요 정도 되잖아요. 10,000원 조금 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주사 치료와 똑같은 효과를 먹는 그 줄기세포를 먹을 수 있다. 근데 살아있는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는 영양제는 전 세계 유일하게 이 퍼티어 제품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 달까지만 해도요. 저는 전 세계 줄기세포 영양제가 몇 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호주에서 지금 저를 리크루팅 하려고 찾아온 사람이 우리도 줄기세포야. 근데 우리는 가격이 엄청 싸. 한 통에 15만 원밖에 안 돼.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저 진짜 그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 그렇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근데 막상 제가 그 사람이랑 만나려고 미팅 잡고 난 다음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줄기세포가 아니고요.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영양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영양제는 있어요. 여러 개가. 근데 실질적으로 캡슐 안에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해요. 유일해. 이 제품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부가 가치인 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래요. 혹자는 이게 사실 한 통이 좀 비쌉니다. 한 통에 50만 원 정도 하는데 무슨 뭐 야간에 50만 원에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특히나 여자분들 잘 알잖아요. 남자들이 봤을 때는 제 그냥 백이나 뭐 루이비통 백이나 저는 똑같아요. 저는 이거 뭐 만 원 주면서 하는데 루이비통 뭐 100만 원, 2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남자가 봤을 때는 그 뭐 왜 그런 걸 왜 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특히나 또 바이오 산업처럼 어떤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기술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왜 그러냐면 황우석 박사라고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 법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막혔느냐. 벌써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황우석 박사의 그 제자들의 논문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법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배아줄기세포는 생명까지도 복제를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배아줄기세포. 근데 우리 퍼티어라는 이 제품 안에는 성체줄기세포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배아줄기세포는요.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생명체를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 이름이 구준모인데 저희 구준모의 골수에서 빼낸 어떤 배아줄기세포를 만약에 배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배아줄기세포를 그대로 어떤 난자에다가 삽입해서 만약에 태어나게 했다. 그럼 구준모랑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치료제로 쓴다? 이거는 문제가 돼요. 첫 번째 윤리적인 문제 뭐냐? 어떤 여자의 몸속에서 나오는 난자는 한 달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험을 통하거나 어떤 뭔가 뭐 약이라든지 뭐 어떤 뭐 제품으로 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난자를 채취해야 될까요? 그러면 너무너무 많은 여자분들이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부작용이에요. 뭐냐? 구준모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나의 부모님한테 받았던 어떤 병적인 인자들이 있을 거라고. 병적인 문제. 근데 나의 어떤 세포로 인해서 배아줄기세포는요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즉 뇌뿐만 아니라 뭐 간이든 뭐 심장이든 뭐든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만들어낸 걸 남한테 어떤 치료제로 쓰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병적인 인자와 그 사람이 또 갖고 있는 병적인 인자가 있을 거잖아요. 잘못 만나버리면 더 큰 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는 치료제로 쓰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계속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 건 성체줄기세포인데 성체줄기세포는 생명이라는 연관이 없어요. 뭐냐면 분화되기 직전에 즉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장 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즉 뼈를 만드는데 성체줄기세포가 하는 일은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근육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즉 근육이랑 비슷한 게 또 연골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죠. 연골, 재생 같은 거. 그 다음에 장기 조직들을 만들어내는데 쓰이는 게 성체줄기세포예요. 생명하고는 관련 없지만 우리 몸에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살과 뼈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재생하는 데 쓰여지는 세포가 성체줄기세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체줄기세포는 부작용이 없대요. 최근에 기사가 났는데 사람의 성체줄기세포가 동물에 들어가도요. 동물의 어떤 근육이라든지 장기들을 재생한다. 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똑같이 동물의 성체줄기세포도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똑같은 역할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이 리웨이 퍼티어 제품이 쓰는 성체줄기세포는 암사슴에 나오는 그 태반에서 추출한 성체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걸로 캡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 또 암사슴이냐? 많은 어르신들은 아실 건데 사슴은요 뿌리부터 시작해서 꼬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즉 사람이
사슴을 죽이자마자 먹을 수 있는 피까지도 먹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깨끗한 동물이래요. 그리고 태반의 어떤 성분이 사람의 태반하고 성분 검사를 하면 70%가 동일하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반과 태반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사람하고 흡사한 동물이 사슴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성체줄기 세포를 배양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들어왔을 때 좀 효과가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그 줄기세포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보통 캡슐이라고 하면 건강식품을 많이 취급하는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거 먹으면 뭐해? 위에서 다 녹아버리고 위산이 뭐 줄기세포 다 죽여버리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장륜 코팅이라고 해서 질소 충전으로 딱 얘가 유통기한이 얼마냐면 캡슐 하나가 일반 상온에만 우리가 그늘에만 잘만 보관하면요 줄기세포가 4년을 살 수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캡슐 하나에 줄기세포가 먹을 수 있는 영양분하고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캡슐 안에 총 12가지가 들어있대요. 그 중에 줄기세포가 한 가지고 나머지 11가지가 있는데 11가지의 그 영양분이 줄기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분이에요. 그게 항암과 그 다음에 염증을 잡아주는 특별한 어떤 영양분이 같이 들어가 있다. 거기에 뭐 아보카도 오일이라든지 후코이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라지 오일이라든지 아와지 딸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달맞이 꽃이라든지 뭐 그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사과의 성분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서 먹이 성분까지도 이 캡슐 하나에 들어있는데 얘는 위산에도 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더라도 위에서 분해되지 않아요. 얘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떻게 테스트했냐? 위산은 없으니까 위산에는 테스트 못했지만 얘가 그러면 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음식이 내 장까지 내려가는데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그러면 8시간 동안 분해가 되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봤느냐, 우리 아들이 여드름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우리 아들 얼굴에다가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캡슐을 갖다가 물에다가 담궜어요. 얘가 그냥 일반 물에 분해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근데 진짜 한 5시간이 지나니까요 얘는 캡슐은 그대로 있는데 물 색깔이 보라색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 한 8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얘가 없어져요. 물 색깔이 보라색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즉 뭐냐, 분명히 위에서도 위산에 안 녹게 이 회사 말대로 됐다면 분명히 장까지 내려가서 장에서 분해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바로 분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얘는 분해되게끔 돼 있구나. 이걸 제가 직접 캡슐만으로 물에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장에 먼저 들어가서 분해되면서 살아있는 줄기세포가 나올 거잖아요. 나오면서 우리가 장부터 개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품 얘기하면서 제가 현대의학하고 자연의학의 얘기를 잠깐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제가 진짜 뭐 물건 파는 장사꾼은 아니에요. 저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는 돈 벌자라는 걸 저는 좀 더 집중하고 싶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회사라든지 네트워크를 전달했을 때 그 회사가 뭐야? 그 제품이 뭐야? 좋아야 먹지, 좋아야 사지,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얘기 들어볼게요. 어른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먹으면 식이죠.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얘들아 많이 먹어. 우리가 자녀들한테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많이 접하고 있는 건강식품, 네트워크만 해도 아메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아요. 그 회사들 전부 다 건강식품 있잖아요. 근데 약국에 파는 그냥 단순한 비타민제만 먹더라도요 우리는 분명히 뭐라도 먹으면 그 제품 좋다. 첫 번째 좋아지는 게 뭐냐면 피로가 개선되거든요. 어떤 건강식품은 다 좋아요. 나쁜 거 없어요. 제가 볼 때. 왜 좋냐면 우리 5대 영양소라는 게 있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가 섭취하기가 쉬워요. 밀가루가 됐든 밥이 됐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고기가 됐든 많이 섭취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비타민하고 미네랄이거든요. 무기질로 배웠죠. 이것들은 우리가 섭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어떤 영양제가 부족한 건 뭐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타야 되는 음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타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태워주려고 하는 게 뭐냐? 요 두 가지거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얘네들 세 개를 태워야 되는데 요 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이 안 타니까 비만이 오고 합병증이 오고 자꾸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야 저도 와 건강식품 먹어봐 먹었을 때 좋아지는 게 이 두 가지가 채워지기 때문에 부족했던 게 당장 좋아지니까 피로도 덜해, 야 나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다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갖다가 장기간 똑같은 건강식품 계속 복용했을 때 사람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은 딱 정해져 있어요. 미네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4%도 채 차지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더 이상 필요도 없어요. 비타민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면 다 그냥 소변이든 다 배출돼 버려요. 그러니까 일정량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 당장은 부족했던 게 채워지니까 좋다라고 느끼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 사람 마음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먹으면서 좋아지는 게 뭐냐? 이 살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피부.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좋아지는데요. 질병은 어디서 오냐면 질병은 세포 고장에서 옵니다. 세포 고장. 세포 고장에서 오거든요. 세포 고장은 또 어디서 오느냐? 피가 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피가 끈적끈적하다거나 피가 맑지 못한 사람들은 혈관이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당뇨가 온다든지 합병증들이 오잖아요. 고혈압이든 고지혈증이든 뇌경색이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가 맑지 못해서 오는데 피가 맑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체온이 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체온은 몇 도가 정상이에요? 36.5. 네. 자, 근데 여기서 또 비밀이 있어요. 36.5도 정상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진짜 건강한 온도는 몇 도냐면요. 37도예요. 37도. 그런데 현대의학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즉 뭐냐? 우리는 병원에 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뭐냐? 병원 가면 항상 정상이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계속 아파요. 시름시름. CT 찍고요, MRI 찍고요, 그 다음에 이 호수 넣는 거 뭐죠? 이거 내시경 찍고요. 어머님 별의별 그 모든 뭐 검사를 다 해봐도 다 정상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프세요. 자꾸 아프시대요. 여기도 아프고 속도 아프고 아픈데 병원 가면 다 정상이래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병원 가면 온도를 귀에다가 재잖아요. 보통의 경우. 그리고 뭐 애기들은 뭐 입에도 재고 하지만 여튼 여기다 재요. 그러면 36도 또는 36.5도가 나와요. 그러면 정상.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온도를 재면 몇 도가 나오냐면요. 35도에서 36도가 나와요. 36.5도도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병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요 온도가 나와도 정상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왜? 거의 100명을 검사해도 90명 이상 다 이 온도가 나오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자연의학에서는 이걸 정상이라고 안 봐요. 왜? 36.5도 또는 37도가 가장 좋은 온도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여기만 재잖아요. 근데 자연의학에서는 여기만 재는 거는 정상이 아니다. 왜? 현대에는 피가 맑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 쪽과 몸 쪽과 하체 온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체가 차다, 배가 차다, 손발이 차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게 뭐냐? 절대 36도 근처에 이 하체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위에서부터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되는 분들은 몸 전체 온도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온도가 다 다르다는 건 피가 원활하게 못 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피를 정상적인 온도로 올려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꼭 그런 거예요. 먹는 걸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자, 제가 아까 36.5도가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37도가 왜 더 좋냐면요. 37도는요. 어떤 병이 들어오더라도요. 면역력이 강해져가지고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온도가 37도예요. 내 몸의 체온이 머리끝부터 머리 발끝까지 37도를 유지하면 어떤 병도 안 걸릴 수 있대요. 어떤 병도. 내 몸에서 자가 치유가 다 돼버립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35도에서 36도래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는 34.5도만 되면요. 암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암 발생. 암 유전 인자가 실질적으로 2도만 떨어져도요. 내 몸에 암 인자들이 발생한대요. 그리고 1도만 떨어지는 여기 35도 정도만 되더라도요. 질병이 생기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이런 모든 분들은 온도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온도를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음식 조절을 해야 돼요. 특히나 사람마다 뭐 태양인이다, 뭐 태음인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맞는 온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다이어트다 뭐다 몸에 좋아져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또 과일을 많이 먹어요. 야채를 많이 먹어요. 이 과일과 야채는요 사람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특성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 좋다라고 하는 과일 야채를 많이 먹어도 온도가 떨어지고요. 또 현대의학에서는 얘기하지 않은 자연의학에서 발암물질이라고 있는데 발암물질 중에 최악이 뭐냐면 우유예요. 우유 먹으면 안 됩니다. 우유 먹으면 암 걸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계란입니다. 계란. 그리고 세 번째가 고기. 현대의학에서는 이거 많이 먹으라고 해요. 현대의학에서는. 특히나 자라나는 성장기 있는 아이들한테 우유나 계란 많이 먹이라고 그러잖아요. 고기 많이 먹어. 근데 자연의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3개 먹으면 무조건 암 걸려 죽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장은 죽는 게 아니라 나이 들면 표가 난다. 그리고 지금 암 환자들이 왜 자꾸 많이 나오냐? 전부 다 이거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먹어서. 이게 자연의학에서 얘기하는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학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터넷 잘 찾아보시면요. 우유 먹이지 말라는 얘기가 진짜 많아요. 잘 보시면. 그리고 계란도 먹이지 말라는 말이 많아요. 왜 또 노른자, 뭐 흰자도 분리해서 뭐 따로 먹으라 그러고 노른자 먹지 마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란, 그리고 고기도 마찬가지. 고기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고기를 먹게 태어난 그 구강 구조와 장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장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건 채식주의자들이 먹는 장기 구조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런 음식만 조절할 수만 있다 하더라도 이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먹는 건 어머님들, 특히나 나의 어머니는 네? 그냥 딴 것도 써볼게요. 이걸로 쓰겠어요. 우리가 이 먹는 게 문제인데 먹는 것만 개선되면요 피가 맑아지고 피가 개선되면 우리가 병이 안 오는데요. 문제는 먹는 건 저도 그렇지만 태어나면서 어머님한테 그냥 어머님이 해주는 대로 먹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 20년 차가 되니까 그냥 와이프가 해주는 대로 먹잖아요. 제 마음대로 식성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입맛에 맞다 보니까 딴 게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뭔가 개선하려고 해도 탄수화물 줄여야지 다들 아시지만 쉽지 않아요. 저 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피를 맑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퍼티어라는 제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몸에 들어가면 체온을 0.5도 상승하는 효과가 일단 있대요. 이 퍼티어 제품 자체가 0.5도라도 많이 올라가면 1도까지 올라가겠지만 분명히 우리 팀원들 중에 있어요. 이거 먹으니까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 이 사람 있어요. 손발이 찼었는데 손발이 안 차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0.5에서 1도 정도 체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 또 현대의학하고 또 자연의학에서 또 이제 또 부딪히는 또 이론이 하나 있어요. 뭐냐? 피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어디냐? 이게 또 달라요. 현대의학에서는요, 골수라고 얘기해요.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해요. 근데 자연의학, 대체의학에서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소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소장, 피가. 현대의학과 자연의학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근데 또 옛날 어르신들은 뭐냐면 장이 튼튼해야 장수한다, 오래 산다 이런 말도 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른들 말, 옛날 어른들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즉 장이 튼튼하면요 기본적인 질병들이 없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뭐냐, 저는 이 대체의학, 자연의학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사람입니다. 이 퍼티어를 공부하고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의학 공부를 같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저는 자연의학, 이 소장 쪽에 저는 더 무게를 두고 사실은 지금 강의하고 다니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이 튼튼해진다 그러면 대체의학에서 말하면 장이 튼튼해지면 피가 맑아진다는 거거든요. 장이 깨끗하면 피도 깨끗한 피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의 이 세포 고장에 백혈구와 적혈구라는 놈이 있는데 얘네들이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강한 백혈구와 적혈구들이 나오면 나의 세포 고장으로 온 이 살들이 쉽게 말해 오장육부와 피부 질환들이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피를 맑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소장과 내장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 근데 우리의 퍼티어들은 내 몸속에 딱 들어갔을 때 장에서 일단 분해되면서 장부터 청소하면서 장부터 개선시키고 장의 어떤 세포 고장부터 재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몸이 좋아진다. 이게 이제 퍼티어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유일한 살아있는 줄기세포가 내 몸속에 들어가서 장부터 개선한다. 특히나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저희 제품 먹으면 한 일주일, 빠른 사람들은 3일이 지나면 여자들 임신했을 때 잠 오는 것처럼 잠이 그렇게 옵니다. 네. 저도 잠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에너지가 펄펄 넘쳐서 잠이 별로 없어졌는데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잠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황금똥을 보시게 됩니다. 네, 황금똥을 분명히 보는데 짧은 똥이 아니라 되게 긴 똥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제품을 먹으면 분명히 장부터 어떤 개선되면서 특히나 여자들 설사라든지 변비가 있거나 배가 차신 분들이 좀 장기간 복용했을 때 분명히 따뜻해지면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회사는 아까 제가 해외에서는 그 얘기 하나 드릴게요. 회사가 얼마나 더 튼튼하냐면 아까 제가 6조 8천억이었던 매출을 1년 동안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6조 8천억인데 제가 1월 4일 날 싱가포르에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말레이시아 갔다 왔잖아요. 2월에 말레이시아 갔는데요. 1월 달에 2만 명. 2월 달에는 제가 숫자 대충 헤아려 봐도 거기가 몇 자석이죠? 한 7, 8천 명 정도 됩니다. 7, 8천 명 정도가 왔는데 여기에 온 사람들의 모든 비행기 값하고 숙박료와 식사를 다 무료 제공해요. 다 무료 제공. 이 회사가 즉 이 회사는 1년의 매출에서 1,000억 이상은 연구개발비로 쓰이고요. 이 중에 10%인 약 6천억 정도는 이런 여행 경비로 회원들한테 써버려요. 이 6천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크냐면 한국 네트워크 기업 1위 아메이는요 1조 2천억입니다. 2위는요 애텀인데요 약 9,600억 9,600억 정도예요. 3위 뉴스킨이거든요. 뉴스킨이 약 5,400억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전체 일어난 매출만이에요. 회사의 순이익이 아니라 전체 매출. 근데 이 회사는 이 3위에 해당되는 매출보다 더 많은 돈을 회원들한테 여행 경비로 풀어버려요. 네, 그만큼 회사의 재력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왜? 제가 1월 4일날 갔는데요. 저녁 한 끼 먹으라고 제가 초대받아서 갔는데 엄청나게 큰 테이블에 1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10개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테이블이 10명이 2,000개가 있어요. 2,000개가. 네, 2,000개가 테이블이 있고요. 그 10개의 테이블 서빙하는 사람들이 2명씩 있어요. 두 테이블에 2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한 명씩. 사람들이만 음식이 들어오는데 완전 그냥 대분단이 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가 그냥 돈 쓰는 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스케일.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에서는 튼튼한 회사니까 이 회사 한번 믿어보셔도 된다.